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오늘의 주제, 비타민C의 적정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RDA, 하루 권장 용량인 100mg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괴혈병을 예방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ODA, 하루 적정 용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공부한 분들은 하루 적정 용량을 2000m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드루 사울 박사는 얼마의 양을 복용하든 증상이 없을 때까지 복용하는 것, 즉 설사하기 전 용량을 그 사람에게 적절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과학적인 건 뭐냐? 아스코빅 애시드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비율이 14.0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환원형이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는 산화형입니다. 환원형이 산화형보다 비율상 14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든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 산화형은 증가하고 아스코빅 애시드, 환원형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라는 나쁜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비타민C를 적절하게 먹으면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길러져서 이길 수 있지만은 그때 비타민C를 적절히 못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결국은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루 권장 용량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루 사울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평상시 건강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지만은 어떤 질병, 어떤 스트레스,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은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좋고 그 기준점이 그분은 설사를 하기 전 용량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비타민은 충분한 용량을 사용해야 효과를 보고 효과를 나타날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용량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애매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아스코빅 애시드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 비율인 14.0을 유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발견한 분이 미국의 아윈스톤이라는 생화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실제 임상을 해서 자료를 찾아냈는데 실제 질병의 심각도와 아스코빅 애시드,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상인은 14.0, 근데 뇌막염이라든지 파상품, 폐렴, 장티푸스가 걸리게 되니까 이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0.5 이하만큼 떨어졌을 때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어떤 사람이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성 잠재성 괴혈병인 사람들, 자주 피로한다든지 잦은 감기, 활동력 저하, 상처가 잘 앉지 않고 멍이 잘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일 때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비타민C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회복을 시켜주고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 치료를 통해서 몸을 회복시켜야만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비타민C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타민C는 약산성입니다. 일부 사람들한테는 또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속쓰림입니다. 위산이 많이 나온다든지 속이 안 좋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속쓰림 증세들이 일부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중에 비타민C를 복용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장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유산균 같은 걸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장결석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했다고 해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결석에 대한 소인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대사 과정 중에 옥살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장결석의 원인이기 때문에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 복용을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주치의와 꼭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는 다른 약물과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대부분의 약물들은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와파린은 혈전이 생겼을 때 그거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건데 비타민이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 복용을 1g 이하로 복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용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가비타민 치료에 대해 질병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한 병원의 대표 원장인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